이게 그림이야? 이게 그림이냐고!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이것이 미술이냐고. 난해한 현대미술을 접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심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것이 훌륭한 현대미술일까요? 안녕하세요. 레차트 대현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아마 이 변기를 한두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화장실에서 갖고 온 변기가 아니고요. 뉴욕의 모마, 그리고 런던의 테이트 모던에 있는 마셜 듀샹의 작품입니다. 네, 이게 미술 작품이죠. 과연 그렇다면 이 미술 작품, 이게 정말 미술 작품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큰 사기극이었을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 중에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현대미술에 있어서 이 변기가 가져다 준 큰 영향,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정말 미술 작품이라고 우리가 여겨도 되는 것인지, 무엇을 봐야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로버트 마셀 듀샹은 프랑스 페인터이자 조각가이면서 체스 선수이고 문학가로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는 당시 예술계의 선봉주자들이었던 입체파와 다다이즘 그리고 개념주의파와 밀접한 관계로 활동하였습니다. 물론 그는 다다라는 용어를 매우 조심해서 사용하였는데요. 실제로 다다주의 그룹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작업하였다고 합니다. 듀샹은 20세기와 21세기 현대 예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개념 예술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헨리 마티스 같은 동료 예술가들의 그림을 단순히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가벼운 예술이라며 그만의 독창적인 개념 미술을 완성합니다. 듀샹은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 지역의 작은 마을 블랭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유진 듀샹과 어머니 루시 듀샹 사이에서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가족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자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체스를 두거나 독서와 그림 그리기, 그리고 음악을 즐기는 등 풍부한 문화를 즐기면서 자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가 현대 예술의 선구자가 되는 밑거름이었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예술과 문화로 풍만했던 듀샹의 가족 중 그의 3명의 형제들 또한 훌륭한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형제자매인 자크 빌론, 레이몽 듀샹 빌론, 수잔 듀샹 크로티들 또한 성공한 화가이며 조각가였습니다. 자, 이런 어릴 적 환경을 지니고 성장한 마셀 듀샹은 아카데미 스타일 미술을 배웠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고 좀 더 아방가르드한 미술 접근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많은 아방가르드 화가, 문학가, 음악인들과 어울리며 그의 예술적 철학적 시야를 넓혀갑니다. 그의 대표작 중 이 그림을 제외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의 입체파적 영향을 받은 하강하는 누드입니다. 비록 그가 초창기 시절에는 후기 인상파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그의 생각에는 후기 인상파나 당시 최고의 인기를 얻던 야수파의 앙리 마티스의 그림들은 눈에 보기에 좋은 그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후 빠르게 변화하며 그의 작품 세계에 새로운 영향을 준 입체파풍의 작품들을 선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작품이 그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입체파적인 화풍에 반복되는 이미지를 접목시키며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시도합니다. 당시 움직임을 정지되어 있는 화폭에 표현한다는 개념은 매우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만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그가 세상에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게 했던 작품이자 사고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게 한 작품인 이 작품은 도대체 왜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질문들을 답하기 전에 아주 재미난 사건 하나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5월 케빈 누엔과 TJ 카야탄이라는 고등학생 둘이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방문합니다. 미술관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작품들도 몇 개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진과 비슷한 마이크 켈리의 작품을 보고 매우 실망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봉제 인형들이 담요 위에 앉아있는 모습의 작품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신문 인터뷰에서 케빈은 미술관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미술이야? 그러자 그의 친구 TJ는 그 자리에서 이건 되게 쉽네. 별거 아니야. 이런 건 우리도 만들 수 있겠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장난을 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 있는 전시 설명판 바닥에 외투와 모자 그리고 안경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보고 싶었던 거죠. 잠시 후 사람들이 안경 주위로 모이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안경을 사진 촬영까지 합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두 친구들은 다음날 자신들의 행동을 자랑삼아 트위터에 올립니다. 그리고는 그 트위터 사진들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은 그들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우리 미술관에 마르셀 듀샹 작품이 있었나요? 라며 유머가 담긴 공식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아주 재미난 해프닝이었지만 이것이 독창적 예술 행위에 어떻게 일반인들이 반응을 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해프닝이 원조인 마르셀 듀샹은 어땠을까요? 이 변기가 왜 여기 있나요? 네, 변기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변기가 아닙니다. 변기이면서도 아주 진지한 미술 작품이죠.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거나 배운 범위에서 나온 어떤 그런 유형만 정당한 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듀샹은 우리에게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 본질과 가치를 생각하며 사용을 한다면 새로운 의미의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야, 예술이다 정말 이라고 자연스럽게 감탄합니다. 보는 자에게는 그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예술적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자연이 만든 일상적인 나무들이고 하늘이며 강입니다. 일상적인 시간의 변화와 빛의 변화에 따라 흔히 매일 생기는 저녁 노을도 예술이 되는 걸까요? 듀샹이 대중을 수용하고 다른 창의적 관점을 대중들에게 용감하게 시도한 것은 아닐까요? 변기가 화장실에 있을 때는 소변을 부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변기가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전시된다면 이 변기는 또 다른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변기가 어떻게 전시되게 된 거죠? 마르셀 듀샹의 변기는 제목이 분소입니다. 1917년 그가 한참 젊은 현대미술 화가로서 인기가 올라가던 무렵에 독립전시회 심사위원으로 초대받습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위치였죠. 그 전시는 당시 세계 현대미술의 방향을 잘 소개하는 그런 중요한 전시로 기획이 됩니다. 그런데 전시 며칠 전 미술관에 한 개의 소포가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이 마르셀 듀샹의 여자친구 이름과 주소로 된 이 소포에는 다름 아닌 알무트시라고 사인된 변기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미술관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당황한 나머지 이 변기를 전시하지 않기로 하고 창고에 숨겨버립니다. 미술관 관계자들은 이 변기는 미술작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고 천박하며 심지어 일부에서는 하수관 부품 일부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다라고 비난합니다. 도저히 이런 물건은 미술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시는 당시에 가장 아방가르드한 현대미술의 현황을 축하해주고 알리기 위한 전시였는데요. 그들 자신들이 이를 부정한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인 듀샹은 어떻게 됐나요? 마르셀 듀샹은 자신이 심사위원이면서 일부러 자신이 생각하는 아방가르드 현대미술은 어떤 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실험적으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명을 지어 미스터 알무트라고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변기에 사인하고 출품을 하게 된 것이죠. 매우 기발한 발상입니다. 자, 이 사건이 발생하고 변기가 제외되자 변기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듀샹은 화를 내며 심사위원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 변기를 찾아다가 자신들이 만든 잡지에 사진과 기사를 씁니다. 그 글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지금의 미술계는 가면을 쓴 허구이다라는 식으로 극렬히 비난을 하며 왜 자신의 변기가 미술이어야 하는지를 적었습니다. 듀샹은 이 글에서 그의 작품이 부도덕하다라는 지적에 이것은 부도덕하지 않다. 터무니없는 말이다. 매일 우리는 동네 배관공 가게에 있는 변기를 보게 된다. 미스터 무트 씨가 손수 만든 변기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미스터 무트가 그 변기를 선택해서 미술로 출품한 것이 핵심이다. 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듀샹은
일상의 평범한 물건을 가져다 소변 보는 데 유용했던 원래의 의미를 재배치함으로 새로운 생각을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아이디어가 새로운 발상이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두 청년의 장난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그 후에 사람들은 듀샹의 병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당시 사람들은 듀샹의 앞서 나가는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미술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을 주창하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저 변기의 변신을 순수한 미술 작품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들도 사실 어찌 보면 일상적인 물건에 변화를 주고 전시하는 것입니다. 캔버스라는 천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면 미술 작품이 되고, 자전거 바퀴를 일상적인 물건들과 조립해도 미술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들이 미술이고, 변기에 사인을 하고 거꾸로 전시하는 것은 미술이 될 수 없는 것이냐라는 논리였죠. 후에 이 오리지널 변기는 분실되었지만 듀샹은 모조품을 더 만들어서 전 세계 미술관에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말이죠. 하지만 최근까지도 사람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2000년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있는 듀샹의 변기에 오줌을 누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카이 유안과 지안준 치라는 중국 퍼포밍 예술가들이 사람들 앞에서 듀샹의 변기에 소변을 보는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사실은 그냥 변기의 진열장에 놓은 것이지만 무척이나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한 퍼포먼스는 예술작품으로 변신했던 소변기의 본질을 다시 변기로 돌려놓고자 한 의도의 어떤 예술 행위였던 거죠. 그들이 주장한 것은 미술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떤 사물이나 행위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의도였답니다. 즉 변기는 그냥 변기다라는 의도죠. 물론 이 퍼포먼스는 미술관에서 초대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군요. 자, 사물의 본질을 바꾸는 생각과 작업과 행위에 따라 그 오브제의 본질이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심지어는 가장 추앙받는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화장실을 가는 순간 여러분 앞에 있는 변기를 보게 되면 그 변기가 좀 다르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이 어려운 현대미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